네, 이해란 박사님 모셨는데요. 북한 김정은이가 요즘에 뭐 술 수입이 한참이라면서요. 이건 또 무슨 예, 소리고 왜 이제 술을 그렇게 수입하나요? 북한은 원래 이제 간부들한테 그 하나의 선물 정치라는 게 있는데 그 간부들한테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백성들에게 좀 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은 그 중에 하나로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뭐 구구절이라든가 이제 1월 1일, 네. 그다음에 4월 15일 4월 15일은 뭐죠? 김일성 생일.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 야, 김일성 생일에 우리 사이로 총선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다음 김정일 생일.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정주년이 되는 어떤 뭐 국가 기념일들, 뭐 9월 9일이라든가 그게 북한의 건국절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10월 10일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간부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선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예요. 뭐 그 제가 있을 때는 뭐 귤 한 박스 선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양복지, 옷만 들어 입을 양복지 선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다가 무슨 꽁 한 마리 넣어서 선물 주는 경우도 숨 있고. 세네. 그거 저 간부들한테. 간부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뭐 텔레비전 같은 거 선물 줄 때도 있고, 어이구야. 뭐 손목시계 이런 거 선물 줄 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술, 고급 술을 이제 근데 최근에 이 고급 술, 그다음에 김정은이- 고급 담배. 예.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에 그 뭐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산주의를 추종해요. 사회주의를 좋아해요. 예,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평등을 좋아하는데 북한은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담배 한 가지에도 다 차별을 둬요. 담배 이게 노동자는 물줄이 이렇게 말아 피우는 말아초 담배 대상이고 그다음에 뭐 약간 중간 간부는 그래도 이 가치 담배 그리고 계피 고급 담배. 간부는 물줄이 담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줄이 담배 필터 넣은 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나 피우는 필터 넣은 담배 있잖아요. 아, 그 우리나라 담배 그러니까 아, 그건 고급. 고급만 피울 수 있는 고급만 거예요. 피우는 예, 거구나. 그건 달러 상점에서만 막 팔고. 아. 예, 그래서 그건 뭐 부자, 뭐 일본이나 어디에 이제 친척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와서 달러를 쓸 수 있든가 아니면 고급 간부거나 그래야만 그런 담배, 물줄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피울 수 있는 그런 담배도 그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김정은이가 요즘에 왜 술 수입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술도 그 기업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아요. 북한 남자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 다 술 좋아하지만. 그리고 거긴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 지방 사람들이 술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술 그래서 좋아해요. 그러는지 500만 불 상당의 술을 수입을 했대요. 네. 최근에. 네. 예, 500만 불 상당의 술을 수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위스키가 한 220만 달러어치를 오. 수입을 하고 와인 또 거기 또 이제 또 못 내느라고 와인을 마시나 봐요. 야. 와인을 195만 달러?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놈들은 비싼 술 사다가 이렇게 선물하고. 이제 선물 주면서 간부들을 달래는 거죠.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이 잘못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잘못 대들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지보다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강아지하고 똑같죠. 강아지들 이제 그 주인한테 쫓겨나게 되면 그래도 여기 강아지는 주인한테 쫓겨나도 보호소가 있어서 괜찮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쫓겨나게 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삽살개처럼 충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근데 최근 연간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돈을 외화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물이 예전보다 좀 약해졌었대요. 근데 그 지금 충성도가 좀 막 떨어지는 게 떨어지니까. 느끼니까 이번에 술을 500만 불이 뭐예요? 500만 불. 북한에서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지. 엄청 큰 돈이죠. 우리한테도 큰 돈이지만 북한 아니 입장에서는 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 불어치를 이거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기가 찰 거예요. 자기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 놈들은 간부 놈들은 술을 위스키 와인 해가지고 그
그 비싼 술을 사다가 이렇게 희낙낙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난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한다는 놈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비싼 술, 와인, 위스키 처먹고 죄송합니다만은 예, 처먹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등 사회냐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평등. 그냥 주장하잖아요. 계속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며요. 아니 이런 거 어때? 자기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 돈을 더 벌고 내가 열심히 뭐 손흥민이처럼 뭐 해서 축구 스타가 되면 돈을 왕창 벌고 이런 건데 손흥민이나 동네 축구하는 놈이나 다 그냥 똑같이 받자는 건데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죠.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 원래 이념은 그런 우리나라 건데 좌파들이 우리나라 민주화 투사라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기들은 특혜를 받잖아요. 뭐 전기세도 안 내고 뭐 특혜가 대단하더만. 그리고 시험도 평등하게 봅니까? 자기네들은 다 가산점 받아가지고. 5.18 가산점. 예. 그 자기들은 특혜를 누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들은 다 가분개. 그 조국이 말했잖아요.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아라. 나머지. 예. 지네만 나는 특권이죠. 특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런 놈들이 말하는데 속아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왜 우대해줘야 됩니까? 민주화 이제 끝났으면 유공자법 없애야죠. 아니 아버지가 유공자였는데 뭐 아들까지 유공자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그냥 강복해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조국이 강복되지도 않았고 이제 강복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강복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악 끼치는 일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념 갈등 거기서 이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김원웅이 내세우고 홍범도 내세우고 이상한 공산주의자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분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걔네들이 홍범도를 끌어들이지 않고 김원웅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그렇지. 우리나라에 이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 공산주의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그걸 뭐 왜 말합니까? 자기네가 끌어들여다 놓으니까 이쪽에서 반발하니까 이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념 갈등을 만든 놈은 문재인이잖아요. 그리고 강복해고 김원웅이 그놈이 계속 그 허튼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또 우파들은 이렇게 멍청해요. 그 뒤집어 씌우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야 니네가 끌어들였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러게. 아니 그러잖아요. 길을 막아놓은 사람이 나쁩니까? 길 막아놓은 걸 치우는 사람이 나쁩니까? 막아놓은 놈들이 나쁘죠. 막아놓은 건 치워야지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이것 이상한데 그것도 이해란 박사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흉악범들이요 네. 한다는 말이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끌려가면서 그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한결같이 흉악범들 요즘에 나오는 게 PC방하고 집만 오가는 그 말하자면 그 좀비 같은 생활을 하는 애들이야. PC방. 예. PC방에서 뭐 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PC방과 집만 오가고 그러고선 난데없이 살인을 막 저지릅니다. 그러고선 끌려가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정신병자라 그러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는 다 뭐 무슨 작간이 있지 않을까요? 작간이라 그러면 맞나 여기? 작동? 뭐 어떤 그 계략? 계략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 많은 정신병자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속 흉기난동을 부립니까? 요즘에 진짜 흉기난동이야 유행이 돼버렸어요. 아니 한동안은 갑자기. 또 산불로 그 계속 산불, 산불이 그냥 하루에 어떻게 30몇 군데가 그러게. 산불이 납니까? 산불이 그렇게 나더니 지금은 흉기난동이 요즘은 또 그냥 흉기난동이 대세가 됐어요. 나는 이게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정신병자가 있겠죠. 네. 정신병자는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 생겨나는 정신병자는 그 어쩌다 하나씩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하루 꼬리로 매일 나타나진 않잖아요. 출몰하듯이. 그것도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러니까 정신병자. 출몰하듯이. 이렇게 출몰하듯이. 우리나라 산불도 출몰하듯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이 어떤 그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어떤
뭐라 그래 반동 세력들이 반체제 세력이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한 거예요. 그게.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금 이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체제 세력은 노리는 게 윤석열 정부 쓰러뜨리는 건데 그냥은 못 쓰러뜨릴 것 같으니까 소요 사태 이상 현상을 막 이렇게 그렇죠. 조장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제 흉흉하게 이제. 계속 경제가 어렵다. 사실 경제가 지금 문재인 때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저는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문재인 때보다는 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 문재인 때는 계속 무슨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2명만 모여라.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는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 뒷다 올려놔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5천 원 정도 하던 거를 5년 사이에 아니 경제 성장률이 따라가지 않는데 5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는 아니 저는 실제로 식당 하시니까 예 실제로 문재인 때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다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우냐? 문재인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 지금 뭐 TV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경제가 뭐 1년 반 지났는데 왜 이러냐? 문재인이가 다 망가뜨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무너진 경제를 설거지 1년 동안에 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왜 말 못했냐? 아니 실태 파악을 해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아니 금방 들어가자마자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뭐 쟤네들처럼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 출신이. 그러니까 그동안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분식회계 이번에 분식회계하고 나라 재산을 완전히 이게 깡굴이 지금 완전 망쳐버려 거덜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지금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 조사한 기간이지. 근데 우파라고 하는 패널도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건 미리 말해야지. 미리 어떻게 말합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조사를 해봐야지 말하는 거지. 다 숨겨놓은 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서 촉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자유민주주의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후광, 그 기반 위에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기반을 한 그 후광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잘한 거가 문재인이가 훑어먹고 똥만 싸지르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막 빚내고 이 빚과 똥을 치우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지금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예, 시간이 걸린단 없었어요. 말이죠. 똥 치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나는 뭐 민주당을 뭐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라질 때까지는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가 나오면 계속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노무현때도 경제 망가졌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때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민들의 요만한 꿈을 짓밟아버린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뭐 서민 대통령 웃기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는 조금 요거 돈 모아가지고 조금 요만큼 뭐 좀 사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팔아서 해서 이제 재산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월세로 있다가 그다음에 전세로 가고 전세로 있다가 돈 모아서 집장만 하고 이게 이제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다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가 그게 무슨 종합소득세인지 뭔지 그따고 만들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인지 뭐 만들어가지고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서민은 이제 집 가진다는 거는 꿈도 못 꾸게 꿈을 아주 짓밟아 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서민 대통령이에요.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짓밟아버린 꿈을 짓밟아버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좌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집 가지고 지금 편안하면 우파가 되니까. 문재인은 자영업자들의 그 소박한 꿈을 짓밟아버린 이거 완전히 경제 파탄 대통령이잖아요. 자본주의의 꽃은 저는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대기업만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 이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다 자기 그 자활, 자기 스스로 그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많아야지 국가가 건강하지. 아니 대기업만 있어가지고 다 생활보 받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 북한에도 추석이 있나요? 있지요. 거기도
김정은이가 뭐 저 아까 500만 불 술 수입했다는데 그 추석 때 간부들한테 선물 주려고 간부들만 주는 거죠. 간부들만. 예. 주선에 일반 사람들은 뭐 선물이 일반 선물 사람들이 줍니까? 이번에 뭐 줄지 모르죠. 이게 뭐.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선물 뭐 이렇게 주고 아예 없어요. 북한에서는 당일상적인 확립의 10대 원칙에 네. 개별적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안 되는구나.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당에서만 줘야 되는구나. 예,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별적 환상, 개별적 간부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아, 우리하고는 그게 거기서부터 예. 또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들끼리 다 선물 고마운 주고받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웃에 나한테 평소에 좀 고맙고 그러면 뭐 큰 거 말고 예. 아니 이게 저희가 약과 이거 만들어서 약과 예. 이거 약과 통일 약과인데요. 약과 이름도 통일 약과인데 그거 맛있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먹어봤는데 야 이거 엄청 맛있. 작년에 이 작년하고 똑같겠지 뭐. 아니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호두하고 약과. 아몬드랑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약과 이거 유행인 거 아세요? 그 박사님 그거 제 공로도 있어요. 아 그래? 제가 12년 동안 무지하게 맛있네. 12년 동안 주한미군, 대한민국 먹으니까. 국군 여기에 10억 원 이상의 약과를 기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과 맛을 보고 이게 맛있으니까. 아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제 그 젊은 세대가 20, 30대가 약과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커피에 딱이에요. 그 커피 먹는 게,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이거 근데- 이거 하나씩 이거 담아주는데, 근데 뭐 그 맛있네. 사가시는 분들은 추석 때 이제 차례상에 네. 올리고 옛날에는 약간을 다 버렸는데 이 차례상에 올리고 다 나머지 친구들끼리 먹고. 나눠 먹으면 너무 좋다고. 차례상에 올리고, 나눠 먹고. 예. 아유, 제가 이번 추석에는 특히 이봉규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문을 많이 하실 거니까 택배비는 없이 택배비를 다 무료로 해서 무료 배송. 예, 무료 배송으로 다 요 해드리려고 밑에 그럽니다.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 주문하세요. 통일 약과입니다. 예,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에도? 통일약과 치시면 됩니다. 예. 이해란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맛있네요 이거.